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은 박찬영입니다. 저는 팀원 배충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마이스마트홈 프로젝트 팀원 배충현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발표 순서는 개발 과정, 데이터베이스, 앱, 그리고 안드로이드 제품 시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의도입니다. 첫 번째, 편의성 제공. 스마트홈 기기는 사용자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고객들에게 스마트홈 기기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양한 제품 제공. 다양한 제품의 스마트홈 기기를 판매함으로써 고객들이 자신의 생활 환경과 필요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LED, 화재 감지 모듈, CCTV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여 고객들의 선택폭을 넓힙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사용자들이 구매한 스마트홈 기기를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조작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기기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입니다. 기획 및 설계부터 PPT 준비 과정까지의 소요 시간과 개발 순서입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사용한 개발 환경입니다. DB는 오라클 21 버전과 SQL 디벨로퍼를 사용했습니다. ER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라클에서 사용한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라클 시퀀스와 트리거입니다. 각 테이블 프라이머리 키의 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퀀스와 트리거를 이용하여 기본 키를 관리합니다. 오라클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센서 데이터를 일괄 입력 처리합니다. 오라클 스케줄러입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을 관리하기 위해 오라클 스케줄러를 사용하였습니다. 매일 4시에 불필요한 레코드의 삭제 처리를 실시하기 위해 프로시저와 잡을 이용했습니다. 웹 프로젝트입니다. 스마트폰 앱, DB, IoT, 허브 사이의 통신을 관리하는 미들웨어이며 JDK 11 버전과 스프링 5.3 버전을 사용해 개발했습니다. 프론트 디자인입니다. JSP, CSS, JSTL, 자바, 스크립트, 부트스트랩, jQuery를 사용했습니다. 웹 디펜던시스입니다.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 커먼스 파일 업로드, 롬복, 마이바티스, DBCP2, 타일즈, JSP를 사용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API입니다.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 시 저장 용량, 문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첨부 파일 용량이 큰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전용 드라이브를 이용했습니다. 메인 화면입니다. 모달 창을 활용해 신제품 및 베스트셀러 소개 및 링크를 연결했습니다. 메인 화면 상단과 하단에 있는 타일즈입니다. 타일즈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상위 로고 및 메뉴 최상단 구조를 페이지 전환 시에도 고정되게 반영했으며 타일즈 상단과 하단을 제외한 가운데 부분만 내용이 바뀔 수 있도록 적용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글의 제목 또는 내용이나 작성자를 지정하여 검색어를 설정하고 원하는 글들만 찾을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한 페이지마다 보여지는 글의 목록수는 기본 10개이고 이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원하는 만큼의 목록수가 한 페이지에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페이징 처리를 통하여 글이 늘어나면서 페이지가 추가될 때마다 유동적으로 페이지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부여된 번호를 클릭하여 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고 맨 앞번호나 맨 뒷번호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양 끝에 버튼을 추가하였습니다. 공지사항에서는 글쓰기, 읽기, 수정 및 삭제 기능을 구현하였고 운영자로 로그인된 경우에만 글쓰기 버튼이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Q&A입니다. 공지사항에 있는 모든 기능들과 더불어 Q&A에서 추가된 부분들은 글쓰기 시에 파일 첨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첨부된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되어 글 저장 시에 DB에 파일 정보가 담긴과 동시에 구글 드라이브에도 실물 파일이 업로드됩니다. 첨부 파일 다운로드 시에 다운로드 창이 뜨며 저장하려는 이름과 경로를 지정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업로드도 가능하며 수정 화면에서는 첨부된 여러 파일 목록 중 부분적으로 삭제 및 추가 첨부도 가능합니다. 원글에 대한 답글쓰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답글이 등록될 때 원글과 그 시초가 되는 원글에 대한 정보와 같이 DB에 저장되고 어떤 원글에 대한 몇 번째 답글인지에 따라
들여쓰기 및 순서가 달리 정해집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원글 삭제 시에도 관련 하단 답글들이 연동 삭제되도록 하였습니다. 글 내용에 화면 하단에 댓글을 남기는 기능을 추가하여 댓글 리스트가 보여지게 하였고 남긴 댓글을 수정 및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Q&A 시연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Q&A 페이지입니다. Q&A 게시물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DB에서 게시글 정보를 가져오고 페이징 처리를 통해 여러 페이지로 분할하여 보여줍니다. 우측 상단에 셀렉트 박스는 한 화면에서 보여줄 게시글의 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20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0개씩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검색창을 이용해 여러 조건으로 게시글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게시글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고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게시글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Q&A는 답글 기능이 있습니다. 각 글은 답글 단계가 있고 단계에 따라 들여쓰기로 답글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글은 원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원글이 삭제되는 경우 답글도 함께 삭제되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Q&A 게시글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게시물은 댓글을 달 수 있고 첨부 파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가서 글쓰기 버튼을 이용하면 직접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Q&A의 원글은 모든 사용자가 작성할 수 있고 답글은 관리자와 원글 작성자만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은 테스트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은 아이콘을 클릭한 방법과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오는 방법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저장을 누를 경우 파일 정보는 구글 드라이브로, 텍스트 정보는 오라클에 저장됩니다. 파일 저장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저장한 게시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댓글과 정보 수정, 정보 삭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했습니다. 정보 삭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로그인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JAX를 사용하여 서버에 전달합니다. 서버는 입력된 정보를 검증하고 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 적절한 응답을 반환합니다. 성공 시 사용자를 다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하고 실패 시에는 알림창을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입니다. 사용된 기술은 jQuery, 다음 주소 검색 API, 비크립트 패스워드 엔코더를 사용하여 DB의 암호화로 비밀번호를 저장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ID, 비밀번호와 이메일 및 휴대폰 번호, 유효성 검사를 하였고 다음 주소 검색 API를 활용한 주소 입력 기능 그리고 프로필 사진 업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입니다. 사용된 기술은 jQuery, 다음 주소 검색 API입니다. 회원 정보 수정 기능은 사용자는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소, 프로필 사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각 입력 필드의 유효성을 검사하여 유효하지 않는 입력을 방지합니다. 회원 탈퇴 신청 기능에는 사용자가 정말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회원 탈퇴를 위한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어서 박찬현 팀장의 제품 소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박찬영이라고 합니다. 제품 소개 페이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품 테이블의 정보를 가져와 보여주게 됩니다. 각 제품 정보를 클릭할 경우 이렇게 모델 창이 나와 상세한 설명과 상품 구매로 연결되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제품 구매 페이지입니다. 제품 구매 페이지는 자사 쇼핑몰의 역할을 하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상품 리스트를 보여주고 각 제품의 별점 데이터를 가져와 상품의 별점으로 보여줍니다. 제품이 많을 경우 이름으로 검색하여 찾을 수 있도록 이름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로 관리자로 로그인할 경우 상품 등록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각 제품을 클릭하게 되면
제품 구매 상세 페이지로 전환되고 가격, 별점, 리뷰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 로그인한 경우 상품 수정, 상품 삭제 버튼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상품 구매를 원할 경우 상품 개수를 선택하고 장바구니에 담거나 즉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리뷰 버튼을 선택 시 AJAX 통신을 통해 제품 구매 후 7일 이내의 유저로 확인될 경우 리뷰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장바구니 메뉴에 들어가면 현재 장바구니에 있는 상품 정보를 볼 수 있고 장바구니에서 상품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결제를 누르거나 즉시 구매 버튼을 누를 경우 결제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원 정보를 기반으로 배송 정보에 자동으로 정보를 기입해 줍니다. 배송 정보는 회원 정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수정도 할 수 있도록 처리해 두었습니다. 우편 번호 검색 버튼을 누르면 다음 주소 API를 이용하여 주소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제 정보 아래에 로고 버튼을 누르면 각 PG사의 결제 화면으로 전환되어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트1 API를 이용하여 테스트 결제를 구현하였습니다. 포트1은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지는 결제이기 때문에 결제 금액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결제 금액 사전 등록 API, 결제 후 결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메소드를 통해 정상 결제임을 확인해 줍니다. 결제 내역 메뉴에서 회원의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을 출력하고 각 결제 내역의 이름을 누르면 상세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 상세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품 구매의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제품 구매의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검색바를 이용해 상품의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트라는 검색어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트라는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이름에 키트가 포함된 상품만 보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관리자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에 상품 등록 버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 키트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클릭하게 되면 상품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품평과 별점, 판매 가격, 상품 설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로그인의 경우 상단에 상품 정보 수정과 상품 삭제를 위한 버튼이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위하여 교육 키트를 3개 장바구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 클릭 시 상품과 구매 수량 정보가 장바구니에 저장됩니다.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은 우측 상단의 카트 아이콘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트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방금 장바구니에 담은 교육 키트입니다. 우측 하단의 장바구니 결제를 누를 경우 현재 장바구니에 담긴 모든 상품을 함께 결제하게 됩니다. 장바구니 결제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 결제 화면입니다. 왼쪽에는 회원 정보, 배송 정보가 있고 우측에는 장바구니에 담겼던 상품의 정보가 있습니다. 배송 정보에는 자동으로 회원 정보가 담기게 되고 직접 수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최종 결제 정보 칸에 포트1 API를 이용하여 만든 토스페이먼트,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다양한 PG사의 결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로 카카오페이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결제를 진행할 경우 입력한 카카오톡에 페이 알림이 오게 됩니다. 알림을 클릭할 경우 테스트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실제 결제의 경우 자신의 카카오페이 정보를 이용하여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카카오페이 결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결제 완료 시 화면에 결제 완료 팝업이 뜨게 됩니다. 결제 완료된 구매 내역은 구매 내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매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교육 키트를 한번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이름을 클릭할 경우 결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이름을 클릭할 경우 결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웹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의 핵심은 스마트 홈 센서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습니다.
개발 환경은 안드로이드 SDK 33버전과 JDK 11버전입니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면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원가입 화면입니다. 주소는 다음 주소 API를 이용하여 자동 입력을 받습니다. 다음 주소 API는 자바스크립트로 동작하기 때문에 웹뷰의 자바스크립트와 안드로이드 사이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 기능을 사용합니다.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기 위해서 갤러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갤러리 기능은 권한이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갤러리 사용 전 권한 요청을 하도록 알림을 보내었고, 액티비티 리절트 런처를 통하여 갤러리에서 사진 정보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또한 전화번호와 이메일의 경우 유효성 검사를 위하여 패턴스 클래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로그인 화면입니다. 로그인 화면을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로그인 정보 기억하기 버튼을 선택할 경우 쉐어드 프리퍼런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하게 됩니다. 뒤에 등장할 푸시 알림 기능을 사용하기 위하여 FCM 토큰을 로그인 동작 시 함께 서버에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한 개의 기기에서 2명의 유저가 등록되지 않도록 방지해 주었습니다. 메인 화면은 센서 관리 화면과 앱 메뉴로 이루어져 있고 내비게이션 바를 이용하여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서 관리 화면은 유저가 미리 등록한 센서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 화면에 보여줍니다. 센서 목록 새로 고침 버튼으로 새로운 센서 추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서 종류에 따라 아이콘이 다르고 각 아이콘의 이벤트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전등의 역할을 하는 LED 모듈의 경우 클릭 시 전원 온 오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CCTV 모듈을 클릭할 경우 실시간 CCTV 화면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의 센서는 측정 데이터를 표의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로그인 시 푸시 알림 권한을 받기 위하여 권한 요청 창을 출력합니다. 푸시 알림이 이미 허용된 경우에는 생략되게 됩니다. 메인 화면의 두 번째 화면은 앱 메뉴입니다. 센서 관리 이외의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누를 경우 프로필 사진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또는 카메라 앱을 통하여 수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앱 정보 메뉴는 txt 파일에서 텍스트를 추출하여 화면에 보여줍니다. 프로필 사진 아래에 회원 이름을 누르면 회원 정보 수정 화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카메라와 갤러리의 경우 접근 권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권한이 없는 경우 토스 창으로 권한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회원 정보 관리 화면에서는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 수정은 커스텀 다이얼로그를 이용한 팝업에서 진행됩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 정보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진행한 후에 수정 처리가 됩니다. 주소 변경은 회원가입과 동일하게 다음 주소 API를 이용하여 수정하게 됩니다. 또한 회원 탈퇴 신청을 할 수 있고, 로그아웃을 진행할 경우 자동 로그인을 위하여 쉐어드 프리퍼런스에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데이터를 삭제한 후에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앱 메뉴에서는 공지사항이나 Q&A를 클릭하여 공지사항과 Q&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과 Q&A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리스트의 형태로 정보를 가져오고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하여 화면에 보여지게 하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Q&A는 답글 기능이 있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답글임을 나타내는 들여쓰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Q&A는 댓글 기능이 있어 각 게시물에도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IoT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oT 프로젝트의 핵심은 스마트홈 센서를 이용한 허브 제작에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3와 서버 프레임워크로 장고를 사용하였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와 센서를 이용하기 위하여 GPIO 핀을 이용하였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IoT 프로젝트의 회로도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ADC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미세먼지 모듈, 화재 감지 모듈, 가스 누출 감지 모듈은 아날로그 입력값이 있기 때문에 ADC에 연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ADC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로 SPI dev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CCTV 기능의 웹캠은 USB 포트를 이용하여 연결해 주었습니다. 사진은 IoT 회로를 구현 중인 사진과 모델 하우스의 사진입니다. 라즈베리 파이가 센서 데이터 전송과 센서 조작을 위한 허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고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서버를 구동해 주었습니다. 웹 프로젝트에서 REST API처럼 요청을 받아 LED를 끄거나 켜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CCTV 영상을 출력하는 페이지를 표시해 줍니다. IoT 센서의 측정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서버에 보내주기 위하여 AP 스케줄러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미들웨어에서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경고가 필요한 측정값인 경우 FCM으로 경고 알림을 푸시 알림으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화재 경고의 최고 단계인 0단계 경고의 경우 푸시 알림 클릭 시 119 신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럼 안드로이드와 IoT 프로젝트의 시연이 있겠습니다. 시연에는 안드로이드 기기와 IoT 센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센서 관리 화면의 시연입니다. 현재 전구 아이콘의 LED 모듈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의 전등도 불이 꺼져 있는 모습입니다. LED 아이콘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모듈 아이콘 터치 시 아이콘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토스트 창에 LED ON의 정보가 출력됨과 동시에 모델하우스의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LED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아이콘 터치 시 현재 모델하우스에 있는 웹캠의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 앞에서 움직임이 있는 경우 영상에서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데이터를 측정하는 센서의 경우 측정 데이터를 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화재 감지 모듈에서 측정한 센서 데이터입니다. 현재 데이터는 가스 노출 감지 모듈에서 측정한 센서 데이터입니다. 현재 데이터는 온습도 센서에서 확인한 센서 데이터입니다. 센서 데이터 확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의 IoT 센서와의 상호작용으로 스마트홈 위험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동작하는 센서에는 가스 센서와 화재 감지 센서가 있는데 위험 데이터를 시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화재 감지 센서가 연기를 감지해 위험 데이터가 오게 되면 등록된 스마트폰 기기에 푸시 알림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IoT에서 준비한 시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느낀 개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센서 등록을 동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선 통신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 느껴 프로젝트에 추가하지 못하였으나 블루투스나 지그비 통신을 사용하는 센서를 이용해 허브에 동적으로 센서를 추가하게 되면 더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용 IoT 기기 관리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세탁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상용 IoT 지원 기기의 API 등을 이용하여 허브와 연동하게 되면 더욱 다양한 스마트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마이 스마트홈 프로젝트의 한울 B팀 박찬영, 민세희, 배충현이었습니다.